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파동의 에너지 전달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여기 제목이 파동의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파동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떤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사고실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저거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 나뭇잎이 하나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나뭇잎 주변에다가 여러분들이 돌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돌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파동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며 주변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나뭇잎이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파동은 진행을 하면서 매질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렇게 파동의 함수를 구했는데 그래서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했었잖아요. 이때 썼던 모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보죠. 그 모델은 이런 거를 썼어요. 여기에 줄이 이상적인 어떤 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그 줄 끝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줄에 가운데 정도에다가 줄의 일부 부분 정도에다가 여기다가 리본을 매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줄 끝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줄을 이렇게 반진동 운동하듯이 이렇게 진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사인 모양의 파동이 움직여 나가면서 여기에 리본도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질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한번 정리들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 아주 간단하겠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 전 시간에 여기까지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줄을 따라서 이동하는 파동함수에 대한 변이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횡속력과 횡가속도를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목적에 맞게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운동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표현돼요?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꼴로 이렇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표현이 될 거예요. 저거를 지금 우리 목적에 맞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먼저 줄이 진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줄이 이것처럼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만큼 조그만 부분을 이렇게 질량 요소를 dm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이 있고 m 자체를 이렇게 잘게 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dm으로 이렇게 잘게 잘랐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속도인데 지금은 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횡속도예요. 횡속도의 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질량 요소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또 한 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dm이라고 하는 질량 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선밀도를 μ라고 한다면 선밀도에다가 길이 요소를 이렇게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2분의 1이 있고, 여기 선밀도가 있고, 이렇게 변이가 있고, 길이에 대한 변이 요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선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우리가 이쪽 식에서 구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쓰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오메가의 제곱이 있고 a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제곱에 이렇게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꼴로 이렇게 속도에 대한 텀을 쓸 수가 있어요. 이만큼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속도에 대한 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썼죠? 이제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이 0일 때 파동의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시간이 0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얘를 보기 좋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2분의 1이 있고 여기 상수예요. 오메가 제곱도 상수, 그리고 얘도 진폭이라고 하는 상수예요. 여기는 합진동수가 될 테고 여기는 진폭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0으로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메가 t라고 하는 자체는 0으로 날아가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제곱꼴에 이렇게 kx라고 하는 형태만 남을 테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적분 요소 dx를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쓸게요. 이게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이 값을 구하려면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일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이 값을 구하려면 여기를 적분을 하면 돼요. 조그만 요소를 전체를 적분하면 전체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적분을 할 건데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한 파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상수니까 그냥 적분 구간 앞으로 뺄게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 남고 뮤 오메가 제곱에 a의 제곱꼴로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적분인데 0부터 람다까지 한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에 kx에 이렇게 dx꼴로 이만큼만 적분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상수니까. 그러면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참고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코사인 제곱에 a의 x에 dx라고 하는 거에 적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값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얘는 2의 x에 플러스 여기는 4의 a, 여기는 a라고 썼으니까 4의 a에 이렇게 사인 제곱 그리고 여기 a의 x꼴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값 자체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앞에 값은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는 그대로 써주면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요 미분 방정식에서 배우는, 미분에서 배우는 요 식 자체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여기 x에 그리고 여기 플러스 여기는 4에 여기 k가 되겠죠. a가 k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사인 이렇게 2배의 kx꼴로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서 0부터 람다까지 한 파장에 대한 적분이에요. 이 값을 계산하면은 2분의 람다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쓰게 되면은 적분값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상수값에다가 남고 여기는 2분의 람다꼴로 이렇게 남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 2분의 1 그리고 2분의 람다가 있으니까 여기에 상수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에 대한 텀을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한 파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람다를 붙여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곱하면 4분의 1 되네. 4분의 1이 남고 그리고 이렇게 오메가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고 이렇게 a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람다 파장에 비례하게 돼 있는 요꼴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구했어요.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했으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 에너지와 같은 평균값으로, 평균 전달값으로, 전달률로 파동과 함께 전달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는 그 줄을 흔들 때 복원력을 받아서 위치 에너지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와 같은 값이 돼요. 같은 전달률로 파동과 함께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값이 되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냥 직접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4분의 1 U에 이렇게 오메가의 제곱에 A의 제곱에 람다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뭐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뒤에 우리는 항상 똑같은 걸 해봤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네. 3분의 1에다가 4분의 1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2분의 1 U의 오메가의 제곱에 A의 제곱에 람다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까지 구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인류를 고려를 해보면은 인류라고 하는 정의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인류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너 일 얼마나 했니?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에 대한 기본 정의를 지금 우리가 파동에 대한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기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서 방금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파장일 때 에너지 값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여기가 나머지 값은 다 영향을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주기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주기분의 라파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들 나요? 그렇지? 이거는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장에다가 이렇게 진동수를 곱한 거죠. 그런데 여기 주기분의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진동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서 말하는 일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분의 1에 U의 오메가의 제곱에 A의 제곱에 이렇게 속도의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간단하게 정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정말로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사고 실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연못 속에 낙엽이, 나뭇잎이 파동 때문에 흔들리는 모양을 생각을 하던 아니면은 줄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묶었어요. 그리고 줄을 흔들게 되면은 틀림없이 파동이 전달되게 되면은 그 물체의 위치도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을 정리를 하면은 파동은 매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논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전 시간에 파동의 변이와 그리고 여기는 횡속도죠. 횡속도, 횡가속도를 이렇게 구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운동에너지 개념에 이용을 했어요. 운동에너지 개념은 2분의 1 mv의 제곱일 테니까 여기 횡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여기서 구했고 그리고 나서 전체 줄을 잘게 잘랐어요. 그 DM으로 놓은 다음에 이 DM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선 밀도에다가 여기 길이요소를 곱한 값일 테니까 이 값을 넣어서 전개를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제로일 때 파동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러면은 이쪽 오메가 t는 없어질 테니까 식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적분을 하면 되겠죠. 적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머지는 상수니까 필요가 없고 이만큼을 적분하면 되는데 이 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분 테이블을 사용을 하던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이용을 하면 돼요. 개념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0부터 평파당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람다까지 놓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요거와 같이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텀은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복원력 때문에 생기는 개념인데 이거는 운동 에너지와 같은 평균 전달률로 파동과 함께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는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운동 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적었어요. 그러면 그뒤부터는 쉽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 에너지에다 위치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당연히 여기 2분의 1에 U의 오메가 제곱에 A의 제곱에 람다 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 간단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꼴이냐면은 여기 오메가의 제곱, 각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 여기 그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 파장에 비례하는 걸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적에 맞게 이쪽에서 에너지 전달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일률을 구해보게 되면은 일률의 정의를 이것처럼 파동 입장으로 바꿔서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원래 속도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개념이면 파장에다 진동수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주기분의 1이라고 하는 자체가 진동수니까 여기가 F분의 람다꼴이 되겠지. 얘가 속도니까 이렇게 속도꼴로 이렇게 일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파동에서 에너지의 전달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